지혜숙 교수님, 이번에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의 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서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치료법이 환자들한테 더 좋은 치료법인지요?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복강경 수술 장비와 기술들이 개발됨으로써 최근에는 이전같이 윗배를 크게 열지 않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위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강경 수술의 장점으로는 개복 수술과 비교해서 수술 상처와 크기도 작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 관련 통증이 적으며 상처 관련 등의 합병증이 적게 발생하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복강경 수술, 개복 수술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적기 때문에 무조건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복강경 수술 후에 장점이 많아가지고 서서히 위암 수술에서도 개복에 비해서 복강경 수술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모든 암 환자를 복강경 수술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수술법을 찾는 게 맞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 교수님. 그렇다면 위암은 위암의 위치에 따라서 위를 절제하는 범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암 때문에 위를 모두 다 잘라내는 경우에 위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위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위가 하는 역할이 음식물을 저장하고 또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의 소화와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구는 위가 아니고 대부분 소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간이나 심장처럼 없으면 생명을 잃는 기관은 아니고요. 위 전절제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위의 상부에 있는 경우에 위 전절제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환자들은 위암 환자의 약 20에서 30% 정도 위 전절제술을 받고 있고, 물론 불편합니다. 연세가 60이시면 6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위가 한순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 초기에는 많이 힘드시지만 저희 교육을 통해서 식이습관을 변경하신다면 충분히 사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위암의 내시경적 치료는 위를 보존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식생활 습관에서 크게 바뀔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수술적 치료인 경우에는 위를 상태에 따라서 부분 절제 또는 전절제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봅니다. 예. 위를 일부분 혹은 이렇게 전체를 제거하게 되면 위의 크기가 줄어들고 위로 가는 신경이 잘리기 때문에 위의 운동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조금씩 천천히 꼭꼭 씹어 자주 먹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수술 후 약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먹는 것도 편해지고 식사량도 증가하면서 체중도 이렇게 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개인차는 있지만 식사하는 데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선생님. 위암 절제술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고당도의 음식이거나 액상 음식을 좀 빨리 먹었을 경우에 덤핑 증후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위 절제술 후에 흔히 겪게 되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덤핑 증후군입니다. 덤핑 증후군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고농도의 음식물이 위에 관략근이 없어지면서 소장으로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련의 증상들인데요. 대부분 환자들은 겪고 있지만 증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남들이랑 같이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덤핑 증후군은 크게 조기 덤핑 증후군과 후기 덤핑 증후군이 있고, 조기 덤핑 증후군 같은 경우는 먹자마자 배가 아프고 바로 설사 증상을 일으키는 게 조기 덤핑이고, 후기 덤핑 증후군은 먹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저혈당 증세를 느끼는 게 후기 덤핑 증후군인데, 이 모두 다 생길 수 있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피해야 되고, 음식을 소량씩 천천히 자주 먹는 습관을 기울인다면 대부분 환자에게서 좋아지는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위암 수술 후에 조직병리 검사에서 림프절 전제가 있다고 합니다. 환자한테 이 예후가 나쁜 것인가요? 위암 수술에서 중요한 것은 위 절제도 있지만 위 주의 임프절, 그리고
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주의 림프절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림프절에 만약에 전이가 있다면 암세포가 림프관에 따라서 퍼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이된 림프절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퍼진 정도는 그에 비례합니다. 암의 예후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병기부류법으로 판단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위암이 위벽을 얼마나 침범을 했는지, 둘째는 림프절 전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병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림프절 전이는 수술 전에 뭐 CT나 아니면 내시경 초음파로 해서 대략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한데요. 정확한 거는 수술 후에 조직 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조직 검사로 림프절 전이가 있고 암의 병기가 2기 이상이라면 재발률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 선생님, 위암에 복막 파종이 있는 경우, 즉 복막 전이가 있는 경우에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 방법과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뭐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지요? 네. 위암의 복막 파종은 진단 당시에 한 10에서 20% 정도 복막 파종으로 진단이 되고, 그리고 위절제술을 받고 나서도 가장 많은 전이에 유용한 복막 파종입니다. 그리고 복막 파종이 되었을 경우에 환자의 중간 생존 값은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로 아주 예후가 나쁜 암이죠. 그래서 저희 단국대학교 병원에서는 이렇게 극히 예후가 나쁜 위암의 복막 파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신 장비인 복강내 온열 화학요법 장비와 그리고 복강내 화학요법을 통해서 환자의 생존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덕 교수님, 한국인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위암,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했듯이 조기위암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위암일수록 예후가 좋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정기검진을 꼭 받으셔서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입니다. 감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예후에 아주 좋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